자, 보시면 아까 여러분한테 뭘 설명드렸냐면 우리가 지금 제어문이라는 걸 배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어문에는 조건문이라는 개념이 있고 반복문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조건문은 이제 배웠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배울 게 이 반복문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예요. 자, 누군가 여러분한테 숫자를 예를 들어서 1부터 10까지 출력해달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10까지 출력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1, 그 다음에 2, 3, 4, 5, 6, 7, 8, 9, 10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그죠? 여기다가 2, 3, 4, 5, 6, 7, 8, 9, 그 다음에 10. 그래서 자 1부터 10까지 출력하는 거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자 1부터 50까지 출력하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출력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1부터 100까지 하는 거 여러분들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쓰는 거 가능하겠죠. 근데 자 1부터 1000, 1부터 10,000, 1부터 뭐 10만 쓴다 하면 코드의 길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길어지고 가독성도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코드의 유지보수성도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나온 게 반복문인데 자 일단 그걸 떠나서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회사에 취업을 했대요. 자, 회사에 취업을 해가지고 회사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1부터 n번까지의 수를 출력하는 거래요. n까지의 수 출력하는 일이 여러분들한테 맡겨진 일이래요. 자, 그러면 월급이 예를 들어서 그거 하는데 500만원이래요. 말도 안 되긴 하지만 자, 500만원씩 준 다음에 여러분들이 1부터 n번까지의 수 출력하는 거 안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런데 1부터 10까지 이런 식으로 출력하는 거 하다 보니까 나중에 회사에서 네가 1부터 100까지 출력하는 거 1부터 500까지 출력하는 거 1부터 뭐 1000, 만, 10만 이런 식으로 계속 말도 안 되는 요구가 들어오니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코드를 효율적으로 출력해 볼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떠오른 게 바로 뭐다? 반복문이라는 개념을 떠오른 건데 자 반복문이 바로 떠오르기 전에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얘를 내가 1부터 10까지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너무 귀찮은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뭔 생각했냐면 1만 가지고서 연속된 수열을 출력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1만 가지고서. 자 그러면 여기서 1만 가지고서 1부터 10까지 출력을 어떻게 하냐. 자 제가 여기다 이런 식으로 써볼게요. int i는 1이라 써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 대신에 i라고 써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1이에요? i예요? i죠. i가 아니라 1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1이 지금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이 상태에서 요 백날 출력해봤자 뭐밖에 출력 안 돼요? 백날 출력해봤자 1밖에 출력 안 되잖아요. 자 그런데 자 여기다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i는 i 플러스 1. 자 보이시나요? 자 변수는 기본적으로 제가 뭐가 된다 했죠? 재활용이 된다 했죠. 그죠? 자 그러면 지금은 이거는 기존의 변수를 뭐 한 거예요? 재활용한 거죠. 그러면 이때 i는 우리가 뭘로 봐야 돼요? 1로 봐야죠. 그죠? 그럼 1 플러스 1은 뭐죠? 2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요거 출력해보면 뭐 나오겠어요? 2 나오는 거예요. 2. 보이죠? 2. 자 그러면 이걸 한 번 더 써볼게요. 자 그러면 자 이때 i는 뭘로 봐야 돼요? 그러면 이때 뭐가 출력됐어요? 2 출력됐죠. 그러면 이때 i는 뭘로 봐야 된다? 2로 봐야죠. 그럼 2 플러스 1은 뭐죠? 3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i라는 변수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3이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된다. 자 그러면 하나 더 해볼까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썼어요. 자 이거 출력해볼게요. 자 실행하면 뭐 나와요? 4 나오겠죠. 자 이 상태에서 하나 더 해볼게요. 그리고 출력해보는 거예요. 그럼 뭐 나오겠어요? 5가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된다. 즉 여러분들이 1만 가지고도 뭐 한 거예요? 1부터 5까지 연속된 수열을 지금 뭐 한 거죠? 출력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바에서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i의 값을 증가시킨 요거를 줄여 쓴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i 플러스는 1이에요. 자 지금 이게 뭐랑 똑같은 거냐면 i는 i 플러스 1이랑 완전히 똑같은 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런데 자바에서는 얘를 또 줄여 쓴 표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i 뿔뿔이에요. 자 이게 바로 i 플러스는 1을 줄인 최종적인 형태다. 자 그래서 지금 요런 식으로 쓴 거, 요런 식으로 쓴 거, 요런 식으로 쓴 거는 완전히 똑같은 문법이에요. 결국에는 이건 뭐냐면 i의 값을 몇씩 증가시킨다?
1씩 증가시킨다. 자, 그래서 이런 수식을 뭐라고 하냐면 증감연산자라고 합니다. 무슨 연산자? 증감연산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딱 말로 봤을 때 증이라는 건 뭐겠어요? 증가한다라는 건 알겠죠? 그러면 감이라는 건 뭐겠어요? 당연히 감소한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i는 제가 i-1이라 할게요. 그러면 이때 i 출력했을 때 뭐 나왔어요? 우리가 5 나온 거 확인했잖아요. 5. 그쵸? 5 나온 거 지금 확인했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제가 이거를 했어요. 자, 이때는 출력하면 5까지 나왔지만 이 상태에서 제가 이거 출력하면 뭐 나오겠어요? 당연히 4 나오는 거예요. 4. 그죠? 자, 그러면 이거 한 번 더 써볼게요. 자, 하나 더 써보고 이거 출력하면 뭐 나오겠어요? 당연히 3 나오겠죠? 그죠? 자, 근데 이걸 줄여 쓴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뭐다? i-는 1 이렇게 줄여 쓸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실행해보면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 하나 더 쓸게요. 근데 얘를 최종적으로 줄였으면 i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줄여 쓸 수가 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1부터 5까지 그 다음에 5부터 1까지 이런 식으로 출력하는 게 가능하다. 지금 뭐 한 거예요? 자, 제가 지금 1 이외에 다른 값 썼나요? 아니죠. 오직 1만 가지고서 이런 식으로 1부터 5까지 그 다음에 5부터 1까지 출력한 걸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바로 증감연산자라고 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증감연산자를 알아야지만 반복문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i는 i 플러스 1. 자, 얘가 뭐라고요? i의 값을 몇씩 증가시킨다? 1씩 증가시킨다. 근데 얘랑 같은 표현이 뭐가 있다? i 플러스는 1. 그 다음에 뭐가 있다? i 뿔뿔. 이 세 개는 완전히 같은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써볼게요. i는 i 플러스 2. 자, 이거는 뭐예요? i의 값을 몇씩 증가시킨다? 몇씩 증가시키는 거예요? 2씩 증가시킨다. 그죠? 근데 여기다가 이걸 줄였으면 어떻게 쓸 수 있다? i 플러스는 2. 이런 식으로 줄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1씩 증가시키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증감연산자로 표현할 수 있지만 이 2씩 또는 3씩 4씩 증가시키는 거는 이렇게 표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1 이외에 2, 3, 4 n번째 값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때는 줄여스 표현은 요거밖에 없어요. 얘는 오직 1만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때 사용할 수 있는 증감 표현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증감연산자.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i는 i-1이라 했을 때 얘는 뭐예요? i의 값을 몇씩 감소시킨다? 1씩 감소시킨다.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똑같은 표현이 뭐다? i 마이너스는 1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완전히 똑같은 표현이 뭐예요? i 마이너스.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i는 i 마이너스 2라 썼어요. 그럼 i의 값을 몇씩? i의 값을 2씩 감소시킨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줄였으면 어떻게? i 마이너스는 2.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2씩 또는 3씩 감소시키고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 쓰는 건 불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바로 뭐다? 증감연산자에 대한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증감연산자는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증감연산자를 사용하다 보면 또 어떤 문제는 아니고 이런 식의 코드가 있어요. 자, 그러면 i 뿔뿔. 자, i의 값을 몇씩? 1씩 증가시킨다. i 마이너스. i의 값을 몇씩 감소시킨다? 1씩 감소시킨다.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뿔뿔 i라 써볼게요. 자, 이건 무슨 말일까요? 얘도 사실 i의 값을 1씩 증가시킨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i. 자, 얘도 마찬가지로 i의 값을 몇씩 증가시킨다? 얘는 1씩 감소시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죠.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후이식이라고 합니다. 후위식. 후이, 정확하게는 후이 증감연산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얘네를 뭐라고 하냐면 전이 증감연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뿔뿔과 마이너스 마이너스 요게 요 기호가 앞에 있냐 또는 뒤에 있냐 요 차이인 건데, 근데 결국에는 의미상에는 값을 일씩 증가, 일씩 감소시키는 면에서는 완전히 똑같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어디서 요 부분이 달라지게 되냐면 요 부분에서 달라져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은 뭐 둘 다 많이 쓰긴 합니다. 근데 제가 반복문을 쓸 때는 요걸 제일 많이 써요. 요 증감 표현식을. 제가 여기다가 int a는 뭐 5라 해볼까요? 5. 그 다음에 int b는 10이라 썼어요. 이런 식으로. 10이라 쓰지 말고 a는 5라 쓸게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a 뿔뿔 이런 식으로 썼어요. 자, 맞춰보세요. 자, 일단 a는 출력하면 뭐가 나오죠? 뭐 나와요? 5 나오죠. 그죠? 자, 그러면 자 5가 나왔는데 제가 이번에는 b를 출력해 볼게요. 자, 맞춰보세요. b 출력하면 뭐 나올까요? 자, 일단 얘 뭐 출력됐다고요? 5 출력됐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우리가 뭐 한 거예요? 후이 증감연산 쓴 거죠. 그죠? 뿔뿔이 뒤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뒤에 있을 때 이 값이 뭐가 나오냐? 지금 a의 값을 여러분들 일씩 증가시켰잖아요. 그러면 일씩 증가시켰으니까 뭐예요? 6이겠네요. 그럼 6이라는 값이 b라는 변수에 들어가겠네요. 라고 실행해보면 뭐가 나온다? 자, 5 나와요. 보이시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정보처리기사 시험 보시는 분들 이 문제 등장해요. 실제로. 자,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후이 증감연산 같은 경우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값을 일씩 증가시키는 면에서는 똑같습니다. 말씀드렸죠? 지금 앞에 있냐, 증감연산자가 앞에 있냐 뒤에 있냐는 결국에는 일씩 증가시키냐 일씩 감소시키냐는 면에서는 똑같아요. 근데 어디서 두드러진 차이가 있냐면 이런 식으로 코드를 썼을 때 후이 증감연산 같은 경우는 이 a라는 변수를 일단 변수의 값으로 먼저 쓰고, 그치? a라는 변수가 5였잖아요. 그 5라는 녀석을 먼저 쓴 다음에 값이 증가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b를 출력했을 때 뭐가 나오는 거예요? 5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지금 b라는 변수에 b라는 변수에 5라는 값을 넣어준 다음에 값을 증가시킨다. 자, 그러면 그러고 나서 당연히 여러분들이 a를 출력하면 뭐가 나왔어요? 6이 나왔죠. 그죠? 자, 이 상태에서는 당연히 뭐가 나와요? 5가 나오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 a가 뭐가 나와요? 6이 나오죠. 그런데 6이 나왔다 해서 그 6이라는 값을 b라는 변수에 바로 넣어준 게 아니라 이런 식의 수식이 되어 있을 때 일단 b라는 변수에 뭐가 들어간다? 증가되기 이전의 a의 값. 증가되기 이전의 a의 값은 뭐예요? 5죠. 5라는 값이 a라는 변수에 할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뭐예요? a의 값은 6이 출력되지만 증가돼가지고 6이 출력되지만 그 b라는 변수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상태다? 5라는 값이 들어가 있는 상태다. 그런데 자, 전이현산은 좀 달라요. 전이현산 같은 경우는 제가 똑같이 이렇게 써볼게요. 자, 여기다가 똑같이 그냥 a라 쓰고 b라고 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변수를 재활용했기 때문에 이때도 마찬가지로 5가 출력됩니다. 참고로. 자, 5가 출력되고 지금 여기서 요거를 요렇게 바꿀 거예요. 자, 얘는 뭐죠? 전이 증감연산이죠. 자, 그러면 전이 증감연산이기 때문에 이때 출력하면 a는 뭐가 나올까요? 자, 헷갈리니까 요거를 c라 할까요? int c, 그 다음에 int d, 그 다음에 c 이런 식으로 써볼게요. 그 다음에 c, d, 그 다음에 c, d 이런 식으로 출력했어요. 자, 그러면 실행해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똑같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값을 일씩 증가시키는 면에서 뭐라고요? 똑같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출력하고 뿔뿔 c 했을 때 c의 값이 뭐가 돼요? 증가됐죠? 그죠? 증가됐기 때문에 이때는 뭐가 나와요? 6이 나오는 거 똑같습니다. 근데 이때 뭐가 나왔어요? 이때 6 나왔죠. 아까 얘 같은 경우는 뭐가 나왔어요? 얘 같은 경우는 뭐 나왔죠? 5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증감연산, 그러니까 뒤에 연산이 후에 있냐 전에 있냐는 뭐냐면 결국에 이 둘의 차이는 변수의 값을 먼저 쓰냐 또는 증가시키고 나서 변수의 값을 쓰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뭐예요? 후에 있을 때, 그러니까 뒤에 연산이 있을 때 해당 변수의 값을 먼저 쓴 다음에, 즉 O라는 값을 일단 B라는 변수에 할당한 다음에 값을 증가시킨다면 얘 같은 경우는 뭐예요? 증가시킨 값을 변수에 담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행 순서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실행 순서의 차이가 있다. 근데 지금 이게 너무 어렵다.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 있거든요. 제가 아무리 이런 식으로 후위 증감, 전위 증감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린다 하더라도 이게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는 그냥 값을 둘 다 일씩 증가시키는 연산자구나 하고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이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우리가 프로그램 만들면서 계속 해볼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게 이해가 안 가도 괜찮아요. 그냥 앞에 있냐 그리고 뒤에 있냐 그리고 변수를 먼저 쓰냐 아니면 변수의 값을 증가시킨 다음에 해당 값을 쓰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일단 이게 이해가 안 가면 지금 둘 다 결국에는 값을 몇씩 증가시킨다? 1씩 증가시키는 수식이구나 라고 알고 넘어가시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단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요걸 알아야지만 즉 이 증감연산자 개념을 알아야지만 반복문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정도로만 설명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반복문 개념에 대해서 좀 이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